영어 실력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영문법 한 스푼 클릭해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영문법 한 스푼에서는 부사에 관해서 우리가 배우도록 할 건데요. 부사, 중학교 때 많이 들어봤어요 하는 제자들에게 제가 물어보면요. 부사가 뭔지 정확하게 대답하는 친구가 없어요. 아니 부사 그렇게 들었는데 너 부사가 뭐야? 라고 하면 설명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사라는 개념부터 정확하게 잡고 그 다음에 용법 그리고 정확한 예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사가 뭔데? 라고 하면은 어떤 친구들, 정말 공부 안 한 친구들 사과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거 아니고요. 자, 사라고 하는 건 어쨌든 단어, 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품사 공부하면서 단어의 카테고리를 나눈다. 그때 우리가 부사 종류 하나 공부했던 거 기억나죠? 자, 그런데 이 부라는 거가 어떤 의미인지 잘 몰라요. 자, 하지만 우리가 부사는 몰라도 여러분 부반장이라고 하면 아시죠? 부회장 하면 알아요. 뭐 하는 거예요? 뭔가 회장 또는 반장을 보좌하고 도와주는 거잖아요. 아하, 자, 한자를 보면요. 한자가 똑같아요. 부반장 할 때도 이거 쓰고요. 부회장 할 때도 이거 써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뭔가 보좌해주고 더해주는 그런 말을 부사라고 하는 거구나. 맞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우리가 정의를 내려보면요. 다른 말 앞이나 혹은 뒤에 놓여서 그 뜻을 조금 풍성하게, 분명하게 해주는 단어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부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사적 용법이나 이런 것들도 여기서 파생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하! 뭔가 더해주는 거구나. 설명을 좀 더 자세히 해주는 거구나. 이런 느낌을 가지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 형용사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형용사랑은 달라요. 형용사는 뭐예요? 끝내주게 근사하게 표현해주는 거를 우리가 형용사라고 한다 그랬고, 이거는 뜻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단어라고 해서 보좌의 의미가 크다. 부반장, 부회장처럼.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한국말로 이런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있어요. 좀 난감한 질문이죠. 자, 여자친구 있었던 분들은 굉장히 잘 이해가 갈 거예요. 여자친구가 갑자기 딱 다가와서 자기야 나 예뻐? 이 대답을 잘해야 돼요. 이때 남자들 머릿속에 대답이 생긴다. 일단 여기까지 쉬어요. 응, 예뻐. 근데 여자의 질문은 좀 더 고도의 정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럼 어떻게 물어봐요? 그 다음 여자친구들 알죠? 자, 어떻게 대답해? 얼마나 예뻐? 얼마나?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또 남자의 머리가 굉장히 복잡해져요. 어떻게 말해야 되지? 어떻게 말해야 되지? 여자들은 이렇게 굉장히 섬세한 존재죠. 자, 그리고 또 물어봐요. 곤란한 질문 2. 그죠? 할아버지 때까지 들을 수 있는 말. 자기야, 나 사랑해? 여자들이 이렇게 또 확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어렸을 때 어쩔 수가 없어. 다 궁금해. 그래서 자기야, 나 사랑해? 그래서 또 여기서 답변을 잘해요. 응! 예스! 남자의 yes or no는 굉장히 답변을 잘해요. 그래서 여기는 잘 넘어가. 근데 또 여자들이 또 어떻게 물어봐요? 얼마나 사랑해? 나한테 어떻게 잘할 건데? 그래서 이거 거의 싸우자는 건가? 막 속으로 이런 생각 들죠? 여기서 부사 표현을 잘 아는 친구들은요, 이 답변을 굉장히 현명하게 잘 넘길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영문법 강의이기도 하지만 인생 연애에 도움이 되는 그런 강의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어디서, 언제, 얼마나 자주, 어느 정도의 의미를 더해주는 거예요. 원래 주가 아니라 부예요. 보좌해주는 건데 이 의미를 문장 속에서 더해주는 단어들이 바로 부사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걸 강조해주냐? 동사, 형용사, 부사를 꾸며주는 거죠. 이런 의미들을 더해서 부사의 의미 이제 느낌이 오셨죠? 부반장, 부회장처럼 어떤 단어의 앞에 놓여서 의미를 더해주는데 그 의미가 어떤 거다? 어떻게, 어디서, 언제, 얼마나 자주, 어느 정도인지. 자기가 나 예뻐? 얼마나? 나 사랑해? 얼마나? 이런 표현들인 거죠. 그래서 강조랑 관련된 표현도 당연히 부사랑 연결이 되어 있겠네요. 당근이에요. 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문장의 강조점, 즉 부사의 포인트를 찾아보라는 거죠. 얼마나, 어떻게, 자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면 돼요. 자, 그럼 볼게요. The tiger can run fast. 자, 지금 보면은 호랑이가 할 수 있다, 달린다, fast, 빠르게.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 달린다라고 하는 동사를 한 번 더 설명을 해줬어요. 달리는데 어느 정도로 달려? 빨리. 그죠? 그 다음에 the tiger is very fast.
이번에는 이거 어때요? fast 똑같이 나왔는데요, 선생님. 이거 그럼 뭐예요? 자, 호랑이가 굉장히 매우 빠르다 해서 이 fast라고 하는 걸 very가 강조해 준 거예요. 빠른데 얼마나 빠르냐고. 그치? 여기서는 fast가 형용사로 쓰이는 거예요. 아하. 그러면 같은 fast로 쓰였어도 여기서는 뭐다? 이 동작을 강조해주기 위한 부사로 쓰였구나. 선생님 이럴 수도 있어요. 같은 단어인데 해석에 따라서 여기서는 형용사로 쓰였고요. 여기서는 부사로 쓰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를 잘 파악해야 돼요. 어쨌든 여기서는 그 호랑이가 굉장히 빠르다. very가 형용사를 강조해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이번엔 뭐예요? 그 호랑이가 so much fast. 굉장히 매우 빠르다 해서 이 much 앞에 so가 붙어서 정말 많이 이런 느낌으로 강조가 됐어요. 이거는 much가 부사인데 이 부사를 한 번 더 강조해 주는구나. 아하, 이해되셨죠? 자, 그럼 여기서는 뭐다? 부사가 동사를 강조해 줬고, 그죠? 여기서는 형용사를 부사가 강조해줬고 여기서는 부사 자체를 또 so라고 하는 단어가 강조를 해준 거죠. 자, 그럼 마지막 문장 볼게요. Finally. 자, 마침내. 요렇게 나오면은 요거 강조 체크해 주셔야 돼요. The tiger becomes the fastest animal. 그 호랑이가 가장 빠른 동물이 되었다 라고 해서 finally, 마침내라고 하는 강조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요게 부사인 거죠. 자, 그래서 부사가 보면은 지금 강조의 포인트로 쓰인 게 문장 속에서 다른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죠?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요. fast, 여기서는 very, 여기서는 so, 여기서는 맨 앞에 finally. 이렇게 쓰였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부사를 그럼 어떻게 우리가 만들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형용사 표현 배웠었어요. 한국어 말로 했을 때 니은자, 똑똑한, 예쁜 이러면서 명사를 수식해주고 꾸며주는 이 단어들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 ly를 붙이면 우리가 부사로 바뀌어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규칙이 있어요. 자, 보통은 이래요. 보통은 이렇다. 그래서 형용사의 형태가 대부분의 경우는 ly를 붙여서 real 하면은 really, nice, 좋은, 그죠? 이게 nicely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꿔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부사로. 여기까지는 괜찮아. 근데 y로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happy. 자, y로 끝날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바꿔준다? 여기 뒤에 ILY로 바꿔준다. 그래서 happily, Y를 빼주시고요. 마이너스 Y, 수학 아닙니다. 그죠? 빼기 Y 더하기 ILY. 어렵지 않잖아. 무슨 이게, 그지? 자, 세 번째, UEL로 끝나는 거 보면 possible 하면은 E 탈락시키고 LY 붙여줘서 possibly. 자, 가능하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IC로 끝나는 거, 자, ALLY 더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automatic 하면 근데 다동적인 automatically.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부사를 만들 수 있는 규칙을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형용사에다가 대충 ly 또는 우리가 y 탈락 ILY, 그 다음에 e 빼고 ly, 그 다음에 더하기 ALLY. 자, 이런 식으로 해주면 우리가 부사를 만들 수 있구나. 여기까지는 쉬워. 근데 두 번째 뜻이, 자, 형용사 더하기 ly를 했어요, 우리가. 근데 웬걸? 부사가 되긴 했는데 다른 느낌의 부사로 바뀌는 거야. 마치 여장, 남장, 남장, 여자인 것처럼 가까이 가서 봤더니 아니네? 싶은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hard 하면은 뭐예요? 단단한, 열심히 하는, 자, 요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ly를 붙였어. 그러면은 어때요? 단단하게, 요렇게 뜻이 될 것 같은데 거의 뭐뭐 하지 않는 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예시 문장 넣어놨어요. 가끔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니까 How hard do you work out these days? 여기서는 너 얼마나 열심히 어때요? 요즘 운동을 하니? 열심히 하는? 라는 형용사로 물어봤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I hardly work out these days because I'm so busy. 내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요즘 운동을 거의 못한다. 자, 여기 보면은 hardly ly가 붙었지만은 이게 단단하게의 뜻이 아니라 거의 운동을 못한다라고 하는 부사의 표현으로 인해서 어때요? 동사 앞쪽에 쓰였죠. 거의 뭐하지 않는다. 근데 여기는 선생님, 근데 왜
못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부정형인 뭐 don't이나 not 뭐 이런 거 왜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hardly 자체가 이미 부정이 거의 뭐뭐 하지 않는 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부정 표현을 해주지 않는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hard 그리고 뒤에 ly를 붙였지만은 뜻이 어때요? 다르죠? 이렇게 다르게 되는 건 어떻게 해야 돼? 예외의 케이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기본적으로 외워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 late. 자, late 하면 늦은 이런 뜻인데 여기 ly를 붙었으면 lately 하면 최근에라고 하는 부사 표현이 되고요. deep 하면 어때요? deep. 자, 깊은이라는 뜻인데 여기 ly가 붙으면 몹시라는 뜻이 됩니다. 느낌 다르죠? near 하면 가까운이라는 뜻인데 near 하면은 거의라는 뜻이 되고 high 하면 높은이라고 하는 형용사예요. 그러면 여기 ly를 붙이면 여러분들이 높은이니까 부사 표현으로 높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하는데 그게 아니라 highly 하면은 매우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fair 하면은 자, 공정한, 공평한 이런 뜻인데 fair 하면은 꽤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뜻이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뜻의 부사로 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체크해놓고 외워주셔야 돼요. 자, 이거는 마치 영어 단어 외워주시는 것처럼 느낌을 여러분들이 가져가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부사의 어구를 하고 있어. 기본적으로 ly를 보면 부사 같잖아요. 부사인 줄 알았더니 형용사인 척하고 있는 애들이 또 거꾸로 있어요. 아, 이거 반전이지? 자, 특히 명사 플러스 ly는 여러분 체크해주세요. 명사 플러스 ly는 우리가 형용사가 되는 규칙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형용사에 ly를 붙였을 때 부사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형용사 플러스 ly는 부사다. 이거 우리가 아까 전에 공부했던 그 규칙이잖아. 그치? 자, 그런데 뭐야? 둘 다 ly로 끝나니까 사람들의 머릿속으로는 아, 이거 다 부사네 하고 계산을 하지만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 크게 뜨고 봐야 된다는 거지. 눈 크게 뜨고. 자, 그럼 보도록 할게요. He looks so manly in his uniform. 자, 유니폼을 입고 있는 남자를 봤는데 남자들이 딱 제복 입고 딱 이렇게 어깨 탁 걸어 서 있으면 어때요? 멋있죠. 자, 근데 소위 말하는 남자다운 상남자의 라고 하는 영어 단어 궁금하시죠? 이게 바로 이거예요. 형용사인데 ly로 끝나잖아. 근데 앞에 뭐가 있어? 남자, man 있죠. 명사 더하기 ly를 하니까 형용사니까 남자답게가 아니라 남자다운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he looks so manly 하면 그는 참 늠름하고 남자다워 보인다. And his uniform, 그 유니폼을 입으니까. 그죠? 자, 두 번째 가보도록 할게요. Living expenses are costly. 저희 엄마가 자주 하는 말씀. 아유, 요즘 물가가 올라서 생활비가 올라서 힘들어 죽겠어.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expensive라고 하는 비싼, 값 나가는 이라고 하는 형용사는 머릿속에 딱 넣어져 있단 말이에요. 외웠으니까. 근데 이거 딱 봤더니 cost라고 하는 비용이라고 하는 명사가 있는데 이 뒤에 또 ly가 붙었어. 자, 그러면은 이거 부산에 비싸게 라고 해석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Living expense, 생활비가 굉장히 값이 나가는 형용사로서 해석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방을 들고 왔는데 이 가방 굉장히 좀 값이 나가는 비용이 나가는 그런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My bag is costly. 이렇게 표현해 주셔야 돼요. 동의어 표현 뭐가 있죠? expense. 형용사라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볼게요. 보면은 이거. 자, she's very lively and full of fun. 자, 이거 뭘 것 같아요? 삶이라고 하는 뭐 life 이런 거 생각나시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다? ly의 꼴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도 형용사 생기발랄한이라고 하는 형용사입니다. ly로 끝났는데 알고 보니 형용사야. 니은자로 끝나. 아하. 자, 그러니까 이거는 형용사는 무슨 용법이라고 그랬어요? 명사를 수식해줘서 꾸며주거나 아니면 상태를 서술해주는 서술적 용법이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뭐예요? She's very lively. 그녀의 상태가 어때? 굉장히 생기발랄한 상태구나 라고 해서 서술적 용법으로 여러분들이 해석해 주시면 돼요. And full of fun. 굉장히 재미가 있대요. 자, 마지막 문장. She lives alone and often feels lonely. 자, 여기 또 나왔습니다. L-O-N-E-L-Y. 자, L-Y로 끝나니까 이것도 굉장히 부사스럽게 생겼죠. 부사스러운데 부사가 아니라는 거. 자, 외로운이라고 하는 우리 형용사입니다. 자,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여러분들 중에 해외여행 가시면 굉장히 유명한 그 투어리스트 가이드북 있죠? 뭐예요? 바로 Lonely Planet, 외로운 별, 외로운 행성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그 투어리스트 가이드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여행을 가면 항상 그거를 먼저 찾아서 보거든요. 외로운 별이라고 하는 이 지구별을 의미하는 거겠죠. 굉장히 유명한 건데 역시 이것도 Y가 붙었다고 해서 우리가 부사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명사 앞에 Lonely Planet처럼 형용사로 쓰인다 라는 거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부사가 있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부사는 형용사 플러스 ly인데 무조건 ly가 붙었다 그래서 어때요? 그냥 부사로 해석해주면 안 되고 형용사로 해석되는 경우도 있고 형용사 플러스 ly를 했는데 뜻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그 예외의 경우의 수를 여러분들이 외워주셔야지 조금 더 고급진 영어 실력을 가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얼마나 자주, 아까 전에 기억나시죠? 나 사랑해? 얼마나? 너 공부하니? 얼마나 자주? 운동 자주 해?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질문할 때 쓸 수 있는 부사 표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들 중학교에서 배웠는데 빈도를 나타내 준다고 해서 뭐라고 한다? 빈도부사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야, 나는 항상 너 사랑해. 그냥 100% 매일 24시간 365일 사랑해. 어떤 거 쓸 수 있어요? I always love you.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자, 그래서 난 항상 너랑 같이 있어 라고 할 때는 I'm always with you.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체크해야 될 포인트는 어때요? 비동사 뒤에 위치한다. 그래서 비동사 뒤에 빈도부사 위치해서 비빈으로 외워주시면 좋아요. 뭐라고요? 비빈. 오케이? 자, 근데 일반 동사 아까 전에 제가 뭐라 했어요? 항상 너를 사랑해. I always love you 해서 동사 앞에 위치할 수 있다. 그래서 비동사나 조동사 뒤에는 빈도부사가 오지만 빈도부사가 일반 동사 앞에서 오는 이 규칙을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집을 나갈 때 여러분들 이거 없이는 안 나간다 싶은 거 있죠? 뭐? 이건 꼭 들고 나가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폰 없이 나가는 사람 한 번도 못 봐서 지하철에 보면 항상 폰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저는요 항상 카드라든가 왠지 돈이 없으면 뭔가 불안해요. 왠지 내가 폰을 잃어버렸을 때 현금 10,000원이라도 있어야 될 것 같아서 항상 돈을 챙겨서 다니거든요. 자, 그래서 나는 돈 없이는 밖으로 안 나간다.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I never go out. 자, never 이미 이 자체의 0%이기 때문에 절대 하지 않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일반 동사 앞에 위치해야 되기 때문에 I never go out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Without money. 돈 없이는 절대 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강조 표현을 이렇게 해준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always가 100%라면 never 하면은 0%의 빈도를 표현해 줄 수 있다. 자, 이 중간에 usually, 그 다음에 often, sometimes, 그 다음에 seldom, rarely 자, 이렇게 있는데요. 네, 이 표현들 각자 한 번씩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영어는 뭐가 정해져 있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 딱 나와야 돼요. 뭐가 정해져 있다? 영어는 다시 말하면 위치가 정해져 있고 이 위치에 따른 사용법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이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해석을 맞게끔 하면은 독해가 바로 된다라는 거 제가 굉장히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이 부사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run fast. 빠르게 달린다라고 하는 거니까 동사 뒤에 이렇게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동사 앞뒤로 올 수 있고요. The tiger is very fast. 형용사를 강조하고 싶다. 매우 빠르게. 그죠? 매우 빠른. 이라고 할 때는 형용사 앞에 위치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The tiger is so much fast. 자, 이렇게 부사를 강조하고 싶다. 그러면 부사 앞에 또 이렇게 넣어주는구나. 자, 우리가 감사합니다. Thank you인데 아주 감사합니다 할 때 어떻게 해요? Thank you very much. 그쵸? much 앞에 very 한 번 더 넣어주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강조하고자 하는 거 앞에 또 부사가 올 수도 있고요. The tiger usually stays alone. 이렇게 빈도부사로 일반 동사 앞에 위치하고 그 다음에 비동사, 조동사의 경우에는 뒤에 위치한다. 빈도부사가. 이 포인트는 여러분들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문장 전체를 강조하고 싶다 그럴 때는 문장 맨 앞이나 맨 뒤에 올 수 있다 해서 부사의 위치 문장 속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저하고 한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강의를 진행했는데요. 이번 강의 듣고 나니까 머릿속에 딱 남는 게 있어야 돼요. 부사가 뭐야? 이게 기억 안 나면은 자, 부반장, 부회장은 기억나잖아. 뭐다? 보좌해주는 단어다.
근데 어떻게 보좌해준다? 어떻게, 어디서, 언제, 얼마나 자주, 어느 정도 그런 의미를 더해서 동사, 형용사, 부사에 강조해주는, 꾸며주는 단어가 바로 부사다라는 거예요. 정리되셨죠? 그리고 부사의 위치는 그렇죠. 문장 속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그 포인트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넣어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강의를 진행해 보았는데요. 형용사에 이어서 부사까지 한번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모두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꾸며준다라고 하는 데서는 닮은 것 같지만, 그죠? 좀 차이점도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부사를 어떻게 만드는지 우리가 배웠었는데요. 형용사 플러스 ly 하면 부사가 되고요. 하지만 형용사 플러스 ly 할 때 다른 뜻을 가지는 부사들도 있으니까 따로 체크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 highly, 그 다음에 fairly, 그 다음에 deeply, 이렇게 케이스가 되는 영어 단어들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세 번째, ly가 붙었는데 형용사로 해석되는 명사 플러스 ly, 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costly,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체크해서 가져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 부사라고 하는 개념을 한번 배워보았는데요. 도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복습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여러분들 뵙도록 할게요. See you next time. Bye bye.